네, 반갑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희망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수급은 순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역시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이탈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네, 약한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나쁘진 않았다. 이런 총평을 내고 싶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 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의 어떤 공개 이런 여부들이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한 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을 크게 한번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9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만들어낸 상황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서도 상관없겠지만 마지막에 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이 됐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594포인트, 2600을 장중에 넘기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거고요. 내일 이제 내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원래 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10월 10일 우리는 10월 9일은 없어. 하지만 10월 9일은 또 종목 진단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겠구나. 모레요. 네, 10월 10날 이제 만기 포인트가 2600포인트 이상이라면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중동 지역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코스피 지수는 좀 잘 올라가지 않겠는가 판단해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지 않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갔다가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 쳤는데 그러나서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코스닥 쪽 올린 것은요, 시총 상위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상황은 오히려 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외국인들 3,700억 순매도 나왔는데 이 3,700억의 순매도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쏟아진 매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도 매도를 진행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3,500억 정도 순매도 나왔습니다. 둘이 비싸죠.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7,0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주식 선물에서만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이 주식 선물 쪽에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뭘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콜옵션 포지션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개인들이 열심히 사대고 외국인들이 파나 치우는 형태로 지수를 눌렀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콜옵션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만기가 지나면 어차피 상황이 바뀌는 거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개인들이 이제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날 청산해야 되는 물량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내일 중요한 관점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 자, 지금 2차전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그것도 요거 하나만 올랐어요. 그리고 KB금융 조금 올라간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은행주들도 떨어졌고요. 뭐 이런 식이라서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KB금융 요 두 개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1%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이야기 나오고 나서 뭐 주가가 뭐 폭락할 것이다,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크게 나쁘지 않았고 네, 6만원대 지켜주는 모습들 든든해 보이죠.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전날 이제 6%대 상승했었기 때문에 3.7% 좀 내려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61선 저항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은 여기 아래쪽 17만원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내려오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럴 수 있다.
6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려가도 별 문제 없는 거고요. 자동차는 그냥 보합이죠. 뭐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뭐 바이오도 그냥 보합입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저점 지지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목들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이 문제시 될 만한 거 없었고요. LG전자가 이제 실적이 나빠서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쁜 것과 LG전자의 실적이 나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충당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난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는 2분기보다 더 좋다고 나왔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LG전자는 지금 1조 원대 그런 영업이익에서 갑자기 9천억대로 컨센서스가 조정됐다가 7천억대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망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0만원 아래쪽에 있는 LG전자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보험주들 섹터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마감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게임주들 요즘에 모양새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뭐 크래프톤이든 또는 뭐 NC소프트든 이런 것들 요즘에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다 밀렸죠. 또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오늘 소부장 쪽도 밀렸지만 전선 관련주들, 전력 관련주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낙폭 자체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보셔도 되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2.64% 상승하면서 신고가 다시 또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바이오 쪽에서 얘가 하나 올라갔고요. 리가켄 바이오 상승하면서 둘이서 신고가 행진, 나머지는 보합이거나 많이 떨어졌죠. 자, 에코프로비아하고 에코프로 일단 살짝 플러스이긴 한데 이게 또 시총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유지되는 데는 도움이 좀 됐습니다. 반면에 HLB는 뚝 떨어지면서 3.53. 요거 약간 문제가 또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신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엔캠 같은 경우는 보합, 리가켄 바이오는 아까 상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떨어졌죠. 삼천년 제약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소부장도 오늘은 힘을 잘 못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느낌이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내려간 종목들도 있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서 오늘은 뭐 특히 볼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가 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기대감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거나 좀 답답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휴일에다가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래도 좀 늘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9조 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거래가 너무 없어서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살펴볼게요. 등락현황 보시면 307개 종목 상승에 572개 하락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48개 상승에 1025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다는 거. 오늘은 그래서 1% 정도 이상은 하락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상승률 한번 살펴보시면 대화제약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언제 들어간 거지? 갑자기 들어갔나요? 아까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죠?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쭉 가버려서 이제 오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리고 보락. 보락 이런 종목, 뉴온 이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000억대 이상의 종목이 간간히 좀 섞여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21개로 되어 있지만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1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LK 삼양이 요즘에 계속 잘 녹았네요. 예전에 삼양옵틱스였잖아요. 요거 요즘에 잘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총 내려볼게요. 1.85. 아침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침에 1.6인가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는 상승이 좀 더 유효했었나요? 아니죠. 아침에 1.6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보다 조금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하락률은 지금 레버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ETF입니다. 푸드나무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고요. 또 프리시전 바이오,
브랜드 엑스코, 뭐,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것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지오릿 에너지. 질이네요. 네, 이름이. 추저도 질이네요. 와, 무섭네. 네,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다이내믹 디자인. 그 제법 많이 있는데? 네, 하락한 종목군의 숫자가 제법 있습니다. 펜젠, 세방전지까지 아니군요. 펜젠, 25개인데, ETF 제외하고 나면 한 10개나 되려나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6, 7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네, 근데 ETF, 중국 쪽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내렸어요. 네, 중국 지수가 조금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중국 지수 한번 볼까요? 차익 매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ETF 쪽, 중국 쪽이 많이 좀 내리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낙폭은요, 3%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역시 1.5% 정도 하락세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5%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그 정도 나왔을까요? 네, 덜 나왔을까요? 네, 마이너스 1.5. 네.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마이너스 1%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에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애매했다라고 한다면, 네, 마이너스 1.5. 근데 어제 올라간 거는, 네, 다 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수준에 대비해서는 오늘 계좌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부분들을 전부 다 깎아내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수익률은, 네. 뭐 오르고 내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잘 넘어갔으면 이제 주말로 갈수록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약 800억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LG전자, 셀트리온, 레버리지, 이노텍, 뭐 하이닉스 등등등 매도가 쭉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금융투자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도는 외국인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반도체 대장주 쪽에서 약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나 쪽하고 뭐 고퍼스, 인버스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중국 쪽은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쪽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 눈에 띄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했군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중동 지역 리스크에 힘을 좀 실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뭐 방어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2차전지, 그 다음에 현대차, 고려아연 이런 식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매도가 아침에 11시경에 2,00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시 30분에 2,200억, 그 다음에 2시 30분에 2,400억, 그 다음에 마감 때 2,500억 매도가 확실히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만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순매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이닉스 쪽 매도가 나타났어요. 네,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도 니네가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이닉스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기대감 계속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팔아먹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전 우선주,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이런 정도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틀린 상은 없죠.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집중돼서 반도체 쪽의 매도를 외국인은 지속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일이면 이제 10월 10일 만기를 기점으로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은 맞는 것 같아요. 반등이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그렇지 저점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휴일이잖아요. 네. 일단은 오늘까지 고생하신 것도 이제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자, 휴일에 푹 쉬시면서 또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급 종목 올라갑니다. 월급 종목 올라가니까 내일 또 월급 종목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만기일 10월 10일 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휴일이고요. 네, 이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휴일이 없습니다. 네, 그때까지 쭉 달리셔야 되니까 내일 마지막 휴일을 편안하게 푹 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